며느리 지우의 새 아파트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여든이 다 되어가는 나이지만 손맛 하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제가 알아서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지우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봉순이 들고 온 음식통을 빼앗듯 받아들더니 곧바로 베란다 쪽으로 봉순을 이끌었죠. 손님들 오시면 복잡할 테니까 어머님은 여기 계세요. 음식 냄새도 심하고 옷에도 김치 냄새 배었잖아요. 쪽팔려 죽겠네, 진짜. 지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표정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베란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칭찬하는 소리, 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소리가 베란다까지 들려왔죠. 봉순이 만든 깻잎김치를 자기가 담근 것처럼 설명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봉순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까요? 손님 한 명이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려던 그 남자는 구석에 앉아있는 봉순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 누구세요? 저 지요, 시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호가 황급히 뛰어와 봉순을 일으켜 세웠죠. 어머님이 좀 치매가 있으셔서 자꾸 밖으로 나가시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봉순은 정정했지만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손님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빗속을 걸어 나오면서 봉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74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한 날이기도 했죠. 그날 밤 봉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성내동 33평 아파트, 예금, 적금. 평생 아끼고 모은 19억이 거기 있었죠. 이 모든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신을 베란다에 가둔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니 봉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침 7시 봉수는 부동산 중개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개문 시간까지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첫 손님이 되었죠. 성내동 33평 아파트를 내놓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아파트면 시세가 19억은 좋게 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금매로 나가면 2억 정도 손해보실 텐데. 괜찮으세요? 오늘 당장 계약하고 싶습니다. 오전 중에 계약되면 2천만 원 더 깎아서 팔겠습니다. 봉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중개사는 즉시 매물을 올렸습니다. 오전 10시도 안 되어 매수자가 나타났죠. 계약금이 입금되는 순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거 내가 들어갈 집이라고 했잖아. 민수의 고함 소리가 휴대폰 밖까지 울렸습니다. 네 집? 네 이름으로 된 게 하나라도 있어? 내 재산은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봉순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봉순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민수가 부동산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계약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봉순의 팔을 거칠게 잡았죠. 엄마가 이러면 어떡해. 지우한테 뭐라고 설명하라고. 애들 학원비는? 우리 생활비는 어쩌고. 니들 생활비? 나한테 손 벌리면서도 나를 베란다에 가둬놓는 게 니들이야. 봉수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아니, 엄마가 음식 냄새 풍기고 다니니까 그런 거잖아. 체면이 있지. 그 말에 봉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체면 좀 차릴게. 청송으로 내려간다. 다시는 찾지 마. 봉수는 그 길로 청송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50년 만의 귀향이었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청송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봉순을 불렀습니다. 봉순이? 강봉순 맞지? 용팔이었습니다. 50년 전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죠. 용팔은 봉순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울서 잘 살고 있다더니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봉순은 애써 웃었지만 용팔은 그 웃음 뒤의 상처를 알아챘습니다. 우선 경로당으로 가자. 점심시간이라 다들 밥 먹고 있을 거야. 경로당에서 봉순이 된장찌개를 끓이자 어르신들이 놀랐습니다. 이야, 이 맛이 뭐야? 장사해도 되겠는데? 그 한마디가 봉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청송에 자리 잡은 지 한 달, 봉순은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매일 경로당에서 점심을 만들었고 어르신들은 순번을 정해 재료비를 댔죠. 심지어 이웃 마을에서도 봉순의 음식을 맛보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봉순아, 이거 진짜 장사해야 돼. 내가 투자할게. 용팔이 반쯤 진담으로 말했지만 봉순은 그저 웃기만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없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받으면 바로 끊어졌죠. 마을 입구엔 검은 승용차가 자주 목격되었고 용팔이 번호판을 적으려 하면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저 차 서울 번호판이야. 혹시 네 가족 아니야? 용팔의 물음에 봉순은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죠. 어느 날 아침 봉순의 집 대문에 죽은 닭이 걸려 있었습니다. 목이 꺾인 채 있었죠. 용팔과 경로당 어르신들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봉순은 말렸습니다. 가족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그때 낯선 남자가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준이라고 합니다. 식품 유통 전문가예요.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봉순의 음식을 맛보고 싶다고 했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은 혜준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요즘 시장에서 절대 못 찾는 맛입니다. 선생님, 이걸 상품화하면 대박 날 겁니다. 혜준은 노트북을 꺼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로컬푸드 시장 현황, 프리미엄 반찬 수요, 홈쇼핑 진출 전략까지. 봉순은 처음 듣는 용어들에 어리둥절했지만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경북 외곽의 작은 식품 공장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제가 HACCP 인증부터 판로까지 다 책임질게요. 선생님 이름으로 브랜드 만들어 봅시다. 용팔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혜준을 쳐다봤습니다. 서울놈들 믿을 게 못 돼. 봉순아, 조심해. 하지만 봉순은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날 밤 봉순은 또 발신자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끊지 않고 숨소리가 들렸죠. 엄마, 정신 차려. 사기꾼한테 속지 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봉순은 차갑게 대답했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니들이나 잘 살아. 전화를 끊고 나서 봉순은 결심했습니다. 19억 전 재산을 걸고 도전하기로. 74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두렵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용팔이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그 돈이면 여생을 편하게. 용팔아, 나 죽기 전에 내 이름 석자 걸고 뭔가 해보고 싶어?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봉순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용팔은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대신 내가 끝까지 지켜볼게. 이상한 낌새 보이면 바로 때려치워. 새벽 5시 홈쇼핑 첫 생방송 날이었습니다.
봉순과 직원들은 공장 휴게실 TV 앞에 모여 있었죠. 용팔은 경로당 어르신들까지 데리고 와서 응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주문 받습니다. 봉순 할머니표 전통 반찬 세트. 쇼호스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분, 2분. 주문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 아래 주문 수량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1000개, 2000개, 3000개, 헐, 5000개. 7분 만에 준비한 10,000개가 동났습니다. 완판이었죠. PD가 급히 재방송을 편성했고 오후 재방송도 3분 만에 품절되었습니다. 봉순아, 우리가 해냈어. 용팔이 봉순을 껴안았고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혜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봉순에게 악수를 청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대표님. 대표님.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가슴 벅찼습니다. 74살의 회사 대표가 되다니. 봉순은 눈물을 참으며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했죠.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그날 밤부터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며느리 레시피 훔친 거래요. 위생 상태 최악이라던데? 맛도 별로라고 환불 요청 폭주한대. 거짓 정보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용팔이 분노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죠. 이 새끼들이, 내가 다 반박글 올릴게. 혜준도 즉시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조직적이었죠. 마치 누군가 뒤에서 지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경화식품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보자가 내부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서. 봉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부 정보라니. 그때 혜준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죠. 대표님, 이 악플들 IP 주소를 추적해 봤는데 다 같은 건물에서 올라온 겁니다. 어디예요? 서울 강남구. 지호 씨가 운영하는 학원 건물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나서서 봉순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용팔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가서 확 뒤집어 놓을까? 봉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배신감과 분노가 끓어올랐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장사 잘 되나 보네? 근데 말이야, 지호가 우울증 걸렸어. 엄마 때문에. 이제 그만 접고 돈이나 좀 보내줘.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뭐? 내가 왜 돈을 보내? 아니, 엄마가 집 팔아서 돈 많잖아. 가족인데 좀 나눠야지. 봉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면서도 돈을 요구하는 아들. 이것이 가족의 진짜 얼굴이었죠. 민수야, 난 이제 가족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새벽 전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제히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화식품 중국산 원료 사용 폭로. 내부 직원 양심 고백. 조작된 서류 사진과 녹취록, 심지어 공장 내부를 몰래 찍은 듯한 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봉순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거래처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홈쇼핑에서도 방송 중단한답니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봉순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용팔이 봉순을 부축했죠. 이건 명백한 모함이야. 우리가 중국산을 쓸 리 없잖아. 혜준이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이 폭로 글들 전부 새벽 4시 정각에 동시 업로드됐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공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죠. 그의 표정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신 차렸어? 내가 경고했잖아. 그깟 장사 접고 공장 팔아.
그 돈으로 우리 빚이나 갚자고. 빚? 무슨 빚? 지효가 학원 확장하려고 대출받았는데 엄마 이름으로 했거든. 보증 서류는 내가 대신 도장 찍었고 봉수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용팔이 민수에게 달려들었죠. 이 나쁜 새끼, 네가 어미한테 할 짓이냐? 민수는 용팔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미, 진짜 어미면 자식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야지. 혼자 돈 꿀꺽하고 장사한다고 설치니까 이 꼴 나는 거야. 직원 한 명이 조용히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이어 2명이 더 떠났죠.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텅 빈 작업장을 보며 봉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혜준이 봉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효 씨가 3년 전에 올린 블로그 글이에요. 화면에는 지효의 글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요리에 재능이 없다.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담근다. 시어머니가 해주는 음식만 먹고 산다. 용팔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걸로 반격하자. 내가 언론사에 제보할게. 하지만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지쳤죠. 74살에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효가 SNS 라이브를 켰습니다. 수만 명이 접속했죠. 시어머니가 제 레시피를 훔쳤어요. 전 20년 동안 요리를 연구했는데 지효는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봉순이 요리를 못한다는 조작 영상까지 공개했죠. 댓글창은 봉순을 향한 비난으로 뒤덮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경화식품 대표, 며느리 레시피 도용 의혹, 선한 며느리 vs 욕심 많은 시어머니, 봉수는 공장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용팔이 울먹이며 말렸지만 봉순의 마음은 이미 꺾여 있었죠. 용팔아, 이제 그만할게. 너무 힘들어. 지효의 라이브 방송은 5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 연기를 했죠. 시어머니는 요리 한번 제대로 못하세요. 제가 20년 동안 가르쳐 드린 걸 이제 와서 본인 것처럼. 정말 상처받았어요. 조작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봉순이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것처럼 편집된 장면들이었죠.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파렴치한 시어머니, 며느리 등골 빼먹는 악마, 불매운동 해야 합니다. 다음 날 경화식품 앞에 시위대가 몰려왔습니다.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공장 앞을 막았죠. 사기꾼 할머니 나와라. 며느리 레시피 도둑. 봉수는 공장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생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용팔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봉순아, 이거 봐. 지효년 과거 인터뷰 찾았어. 5년 전 잡지 인터뷰였습니다. 지효가 웃으며 말하는 내용이 있었죠. 저는 요리에 소질이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매번 반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집 냉장고는 시어머니 덕분에 늘 가득 차 있답니다. 이걸로 반격하자. 지효년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죠. 민수와 지효가 봉순 명의로 받은 대출금 10억. 연체된 지 6개월이 넘었다는 겁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혜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나온답니다. 원산지 허위 표기 혐의로요. 누군가 고발장을 넣었대요. 봉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용팔이 부축했지만 봉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얼굴이었죠. 그때 민수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신 차리셨죠?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으세요. 공장 매각 동의서예요. 매각 대금으로 빚 갚고 남은 돈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뭐?
니들이 관리를 해? 봉순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죠.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 있다는 진단서도 준비했어요. 필요하면 법적 대리인 신청도 할 겁니다. 치매? 내가 치매라고? 집들이 날 베란다에서 혼자 중얼거리던 거 증인들 많아요.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그 순간 봉수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몰아내려는 아들네의 음모였던 거죠. 지호가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승리자의 미소를 띠고 있었죠.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처음부터 어머님한테 과분한 일이었어요. 촌구석에서 조용히 사시는 게 맞죠? 봉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가족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그래, 니들이 이기긴 했네. 봉순이 도장을 꺼내려는 순간 용팔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잠깐, 봉순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우리한테도 무기가 있어. 용팔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수, 너 3년 전에 도박으로 5천만 원 빚졌을 때 누가 갚아줬지? 여기 차용증이랑 입금 내역 다 있어. 봉순이가 몰래 갚아준 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호가 놀라 남편을 쳐다봤죠. 도박? 5천만 원?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용팔이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지호, 너도 마찬가지야. 작년에 주식 투자 실패로 1억 날렸을 때 봉순이가 대신 메꿔줬지. 근데 니들이 그 돈으로 뭘 했냐? 봉순이 명의로 또 대출받았잖아. 혜준이 노트북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지호 씨가 운영하는 학원 탈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에 이미 제보했고요. 지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하며 민수에게 속삭였죠. 그때 봉순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돈이지? 그래, 줄게. 공장도 다 줘.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모두가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봉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내일 정오 라이브 방송을 켜. 지호, 너가 직접. 그리고 진실을 말해. 내 레시피를 훔친 게 아니라 네가 요리를 못한다는 사실을. 그 대가로 공장 줄게. 지호가 발끈했습니다. 그건 못해요. 제 명예가. 명예? 그럼 국세청 조사받고 감옥 가든지. 선택해. 민수가 지호를 말렸습니다. 하자. 돈이 중요하지. 체면이 뭐가 중요해. 다음 날 정오, 지호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은 수만 명이 접속했죠. 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시어머니 레시피를 제가 훔친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요리를 못합니다. 시어머니께서 20년 동안 저희 가족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제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네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지호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죠. 하지만 봉수는 이미 공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용팔과 혜준만 남아 뒷정리를 했죠. 봉순 씨가 남긴 편지예요. 혜준이 민수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공장은 줄게. 하지만 경영권은 혜준 씨에게 맡겼어. 너희는 돈만 받고 손 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와 지호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났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은 함정이었죠. 일주일 후 봉수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청송시내 번화가의 아담한 가게였죠. 용팔이 간판을 달아줬습니다. 봉순네 집밥. 첫날부터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찾아왔죠. 그때 혜준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경화식품 매각 대금 정산됐습니다. 민수 씨 빚 갚고도 5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이름으로 전국 프랜차이즈 하자고요.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크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 작은 가게에서 행복하게 살래.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